보통 어머님들이 상담을 들어오시면 제가 여쭤보는 게 있어요. 어머님 뭘 원하시나요? 뭘 원하시고 이 상담을 진행하시려고 하시죠? 라고 말씀드리죠. 아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죠? 이렇게 이야기들 하세요. 박사님 바라는 게 없습니다. 저는 그냥 아이가 이 깊은 무기력에서 탈출했으면 좋겠고, 아이가 좀 세상 밖으로 나갔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행복한 아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진실일까요? 네, 전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그 당시에 하신 말씀은 진심이라는 건 전혀 의심치 않지만 과연 정말 그것만이 진심일까요? 저희는 12월에 굉장히 많이 깊은 상처를 받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아이에 관한 모든 정보 또는 이 케이스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각색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상처받으실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 제 사무실을 열고 들어왔을 때 아이는 굉장한 무기력한 아이였습니다. 침대에 들어가면 나오지 않는 아이였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는 아이였습니다. 학교를 그만둔 상태였었고 이 친구는 말도 크게 하지 않는 친구였고 눈 마주치는 것도 쉽지 않았었던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와 2년 반의 시간을 함께 지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을까요? 저희는 맛있는 음식도 시켜서 같이 먹었고 커피숍에도 같이 다녔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노력과 모든 가능성들을 다 시도해 봤었던 케이스입니다. 소위 말하면 아이가 짜증을 낼 때도 공부하기 싫어서 몸을 비틀 때도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심리 코칭으로 붙들고 갔었던 케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올해 입시에서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습니다.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냐 물으시면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케이스와 비교했을 때 아이는 5시 반이면 꼼지를 나갔고 심지어 6시 반에 나간 날도 있고 7시를 넘겨 나간 날은 없습니다. 아침 9시에 들어와서 저녁 6시까지 공부 9 to 6 했고 중간에 점심 먹고는 1시간 쉬고 핸드폰 붙들고 놀았던 아이. 주말엔 절대로 공부하러 오지 않았던 아이. 명절이면 전 안 올 건데요 이랬던 입시생.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민국의 보통의 입시생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예외적인 케이스였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집중했었던 건 메타인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그 부족한 걸 아이 스스로 찾게 만들고 빈칸 메꾸는 코칭을 했는데 빈칸을 메꿨기 때문에 입시에서 대박이 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입시 결과는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정도를 제외시키고 나면 어디든 쓸 수 있을 만한 성적이 나왔습니다. 어디든 쓸 수 있을 만한. 정말 기적과 같은 거죠. 야, 학습 코칭과 심리 코칭이 어디까지 인간을 성장시킬 수 있는지 그 케이스가 바로 이런 케이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는 입시가 끝나고 나서 저는 대학에 가서도 선생님들 뵙고 상담하러 와야 해요. 이렇게 얘기했었던 아이입니다. 왜?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이제 대학 가도 저는 이 상담 받으러 올 거예요. 이랬던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성적이 너무나 잘 나오고 나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희는 성적이 잘 나온 아이들보다는 성적이 미흡하거나 아니면 가나다군을 아주 전략적으로 써야 되는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됐었던 시기였습니다. 12월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나은 환경으로 대학 진학을 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상황에서 잘한 아이보다는 조금 미흡하고 조금 부족한 아이들에게 집중을 하다 보니 이 아이 대학 입시 원서에 대해서 조금 미뤄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머님 전화 오셨습니다. 섭섭해요, 박사님. 왜 우리 아이 신경 안 써주세요? 왜 입시 컨설팅 안 해주세요? 이게 어머님의 워딩이셨습니다. 저는 이때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분이 2년 반 전에 내게 우리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하셨던 분이 맞나? 그저 우리 아이가 좋다면 전 대학 안 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맞나? 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중성에 대해서 그날 아주 심각하게 타격 받았고 우리 장 코치는 직접 학습 코칭을 했던 장서영 코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아마 제가 독감에 걸린 이유도 이 타격감의 원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이러고 나서 지금 장서영 코치는 3주째 기침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아프죠.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대학 입시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의 한 인생이 좋은 대학을 가는 걸로 끝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부모님들은 그런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계시나요? 아니요. 대학 입학은 인생에 있어서 시작에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대학 입학과 동시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심각한 자기 성찰을 해야 되고 그때부터가 어쩌면 시작인지도 모릅니다. 마치 좋은 대학을 입학시켜놓으면 그걸로 끝이야. 이제부터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들 굉장히 무책임한 겁니다. 아이는 20살부터 삶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어머님 성적 너무 잘 나왔어요. 좋은 대학 가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머님들의 진심을 알고 계시나요? 부모님들인 당신들은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아시나요? 나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내 아이가 행복하길 원하는 게 맞나요? 나는 내 에고 안에서 이 쓸모없는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아이를 결국은 밀어붙이고 있는 부모는 아닌가요? 그런데 포장지는 내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포장지를 내걸고 아이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계시진 않은가요? 알고 계신가요? 내 마음의 진심이 무엇인지. 그 진심을 알고 계시지 못하다면 내가 진짜 원하고 있는 게 뭔지 모르시다라고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보면 그만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사람이라서 사실 한 달 동안 너무나 심각하게 몸살 앓듯이 알았습니다. 이 친구의 남은 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과연 이것이 잘한 선택인 것인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내가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이기를 원하는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내 밑에 있는 마음, 내 깊숙한 내면에 가장 밑에 깔려있는 민마음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성찰해 보십시오. 그게 내 아이를 구하고 행복해지는 첫걸음이십니다.